네, 이번에는 NFC 이스트에 속한 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되겠습니다. 4승 1무 11패를 기록했었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였습니다. 일단 이제 덕 피더슨 감독과 함께 주전 쿼터백 카슨 웬츠 선수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주전 쿼터백을 모두 바꾸는 이제 과감한 변화를 했는데 보통 이 하위권 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NFL이 정말 not for long 리그라는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체감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불과 이글스가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 우승을 차지한 것이 지금 3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역이었던 감독 덕 피더슨, 그리고 정규 리그에서 팀을 넘버원 시드로 이끌었던 카슨 웬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슈퍼볼 우승으로 이끌었던 백업 쿼터백 닉 폴스까지 이 주역 3인방이 지금 3년밖에 지나질 않았는데 네. 아무도 이글스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남은 거는 닉 폴스와 덕 피더슨의 동상뿐이다. 그 필리필리 동상. 네. 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카슨 웬츠 선수를 떠나보내면서 이글스가 이제 새로운 판 짜기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관계가 맞는 트레이드였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가 콜츠의 오프 시즌을 리뷰하면서 웬츠 트레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또 이 편만 들으시는 또 이글스 팬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21시즌 3라운드 픽에 22년 조건부 2라운드 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슨 웬츠가 콜츠에서 뭐 일정 플레이 타임을 이제 뛰거나 뭐 또 팀을 플레이오프로 진출시키거나 이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이글스가 1라운드 픽을 받는 그런 조건의 이제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글스는 그 대가로 어떻게 보면 NFL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드캡을 떠안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3,38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줄어든 이번 시즌 캡스페이스 상황 하에서 이글스가 오프 시즌에 돈을 쓰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글스의 올 시즌 모토는 존버한다 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새롭게 판을 짜기 시작한 이글스입니다. 닉 시리아니 감독을 선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전 쿼터백 제일런 허츠 체제로 이제 방향성을 굳힌 이글스가 되겠는데요. 닉 시리아니 감독은 이제 2018 시즌부터 20 시즌까지 콜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역임했던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 시리아니 신인 감독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랭크 라이크 콜츠 감독이 이제 이글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던 시절에 좀 유명세를 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 사람이 이제 차저스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이게 2014, 2015 시즌입니다. 이때 존 시리아니가 차저스에서 프랭크 라이크 감독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이글스를 거쳐서 콜츠의 신인 감독이 됐을 때 이제 콜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또 이제 이끌어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흥미로운 게, 프랭크 라이크가 좀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이글스에서 이 시리아니가 프랭크 라이크 없이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됐다. 네.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인연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 모든 코칭 스텝이 싹 물갈이가 됐는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지난 시즌 차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셰인 스타이켄을 데리고 왔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에는 콜츠의 코너백 코치였던 조나단 게넌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팀 코디네이터에는 나이너스의 어시스턴트 스페셜팀 코치였던 마이클 클레이를 데리고 오면서 뭐 다 바뀌었죠. 예. 이 말씀해주신 주요 코칭 스태프 변화에 한 가지 이제 트렌드를 좀 보자면, 이전에는 이글스가 굉장히 베테랑,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50대의 코칭 스태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시즌을 계기로 이제 30대로 다 싹 물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글스의 코칭 스태프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고인물에서 이제 청경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새롭게 코칭 스텝이 선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제일런 허츠 선수가 새롭게 이 주전 쿼터백으로 낙점이 됐는데,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중반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즌 초반부터 주전 쿼터백 낙점을 받은 건 올 시즌이 처음이거든요. 풀타임 시즌을 치르게 되는 제일런 허츠인데,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을 올 시즌 보여준다? 그러면 올해도 이글스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허츠가
좀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웬츠가 이제 부상 이후에 좀 기동성이 많이 떨어진 모습에 비해서 허츠는 어쨌든 듀얼스렛 유형의 쿼터백으로서 나름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이제 승리로 좀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2년 차에는 좀 이기는 경기를 할 필요가 있는 제일런 허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업 쿼터백으로 조 플라코와 닉 멀린스를 영입을 한 이글스인데 물론 이제 경험이 있는 쿼터백들을 데려오긴 했지만 이 선수들도 사실 이제 백업 이상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런 허츠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좀 무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라운드에 지명한 와이드 리시버 디본타 스미스 선수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저희가 이제 무명용사라고 얘기를 했었던 트래비스 풀금이 리딩 리시버였고 그마저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을 때 올 시즌 이 이글스의 스킬 플레이어진 더군다나 이제 넘버원 러닝백이 여전히 마일스 샌더스 사실 탑급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허츠가 좀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라이언스에서 러닝백 캐리언 존슨 이 선수를 또 데려왔기는 했는데 이 선수도 뭐 당장 이 프랜차이즈 러닝백 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디본타 스미스 한 명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더 좀 분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1라운드였던 제일런 레이거 같은 선수들이 좀 분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세이프티 앤서니 해리스를 또 데리고 오고 라인베커 뭐 에릭 윌슨 그리고 이제 베테랑 라이언 캐리건 이런 선수들을 FA로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6명의 수비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수비 보강을 많이 한 이글스입니다만 사실 이것도 지금 감독이 바뀌었고 그러면 당연히 스킴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공격에서도 지난 시즌 많이 뛰지 않았던 제일런 허츠가 이제 처음으로 풀타임 시즌을 치르게 되는데 미니 캠프를 취소를 했어요. 지금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손발을 맞춰도 모자랄 판에 미니 캠프를 취소한 이글스의 행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크게 갖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는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 시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드래프트 전후에 있었던 이제 트레이드만 봐도 마이애미와의 픽 트레이드를 통해서 1라운드 한 장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카슨 웬츠의 트레이드도 1라운드 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글스의 하위 로즈먼 단장은 좀 내년 드래프트 이후에 팀을 좀 재건해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보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이글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살펴볼 팀은 6승 10패를 기록했었던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되겠습니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댄 퀸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사실 이제 그다지 큰 변화가 코칭 스텝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애틀랜타 펠컨스에서 지난 시즌 중도에 해임이 됐던 댄 퀸을 이제 댈러스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영입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 놀란 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대신에 사실은 누가 와도 저는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댄 퀸이 감독으로서는 사실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 사람이 시애틀 시옥스에서 보여줬던 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보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는 거의 끝판왕급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시애틀 리전 오브 붐을 완성한 사람이고 첫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2013년에 리그 최소 실점 그리고 리그 최소 야드 허용 최다 턴오버 유도를 기록을 하면서 시애틀을 슈퍼볼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면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시애틀에 엄청나게 강력했던 수비를 만들었던 것도 이 댄 퀸이었지만 펠컨스에 좀 허점이 많아 보이는 수비진 총 책임자도 또 댄 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댈러스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댈러스 카우보이스 수비진이 최다 실점 5위 그리고 최다 야드 허용 10위 그리고 특히 러싱 야드 부분에서 최다 러싱 야드 허용 2위였기 때문에 수비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댄 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 카우보이스의 수비진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수비진에서 이제 타이론 크로포드 그리고 이제 시언 리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적 지주로서 베테랑으로서 이 팀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많았겠지만 필드 위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사실 이제 그렇게 빈자리가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선수들을 좀 내보내고 이제 댄 퀸 감독이 좀 펠컨스 시절에 좀 애제자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키아누 닐을 1년 400만 달러, 그다음에 다몬테 카이지를 1년 112만 달러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댈러스에 어떤 좀 효과를 가져다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드래프트에서도 첫 6장의 픽을 다 수비에 몰빵을 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겠지만 어쨌든 이 6장으로 뽑았던 수비 선수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일단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수비에서의 첫 번째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문이 지난 시즌 이제 5개의 색, 48개의 태클을 기록했던 알던 스미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백을 메워야 되는 선수가 랜디 그레고리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랜디 그레고리가 약을 안 하고도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나. 그리고 많은 스냅을 소화하지 않았던 그레고리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로서 많은 스냅을 또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의문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의문은 디마커스 로렌스가 장기 계약을 맺은 이후에 2년 연속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반쯤 들어누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로렌스가 과연 올해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로렌스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에서 또 받쳐줘야 되는 선수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네. 지난 시즌에는 좀 베테랑 선수들로 앞선을 꾸려봤던 댈러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략들이 실패를 하면서 뭐 에버슨 그리핀이나 이런 선수들도 중간에 또 트레이드로 보냈죠. 내보내고 했었는데, 좀 그때 아픈 기억 때문인지 이번 시즌 뎁 스타트를 보니까 굉장히 젊어졌더라고요. 이제 수비 앞선이.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이 또 지난 시즌보다 얼마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댈러스 팬들로서는 되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이튼 밴더애쉬 선수가 얼마나 건강할 것인가. 지금 이 루키 시즌에 엄청난 모습 보여주고 나서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이제 9경기, 10경기 많은 경기들을 뛰지 못했었거든요. 올 시즌은 과연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건강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인베커로 뽑은 루키 선수 마이카 파슨스가 곧바로 팀에 적응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수비에서의 의문이 상당히 많은 댈러스 카우보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래프트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그때 이제 1라운드 때 원래 코너백을 뽑고 싶었는데 이제 좋은 선수들이 먼저 나가면서 뽑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라운드에는 라인베커 마이카 파슨스를 뽑았고, 이제 2라운드에 되어서야 이제 코너백을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44번으로 뽑은 켈빈 조셉이라는 이제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원래 LSU에 입학을 했다가 거기서 좀 학교 룰을 위반해서 징계를 받는 등 좀 오프필드 이슈가 있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켄터키로 전학을 가서 지난 시즌에 9경기에서 4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2라운드에 뽑혔는데, 이 선수의 대학 시절 경기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였던 디본타 스미스와의 대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예. 그러니까 대학 무대 전체에서 스미스를 이렇게 잘 막은 선수는 이 조셉밖에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맥 존스의 또 패스를 인터셉션을 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러바마와의 경기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프로 무대에서 얼마나 자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그 음악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요. 저희가 1라운드 드래프트 때 그 자이언츠에 뽑혔던 캐베리어스 토니도 이제 좀 부캐로 활동하면서 이제 음악 활동을 활발히 하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이 켈빈 조셉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YKDV 보스맨 팻이라는 이제 활동명을 가지고 랩 앨범을 뭐 6차례인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이언츠의 토니와 좀 비슷한 행보인데 네. 또 굉장히 재밌어요. 두 선수가 모두 지구 라이벌 팀으로 이제 뽑혀갔고 그러니까 1년에 2번 붙는데 한 명은 와이드 리시버, 한 명은 코너백. 그러니까 맞대결을 펼치는 또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뭐 경기 중에 뭐 랩 배틀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트래시 토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스전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런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수비 강화에 나섰던 저 댈러스 카우보이스였고 사실 이제 저는 수비진에는 질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의문이 되게 많았었는데 공격진의 의문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덱 프레스캇 선수가 건강할 수 있느냐. 프레스캇이 건강하면 공격진은 고민할 게 없어요. 뭐 엘리엇도 뭐 여전히 건재하고 또 리시버진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뭐 댈러스가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역량으로는 전혀 이제 부족함이 없거든요. 거기다 이제 지난 시즌 2경기 뛰고 시즌 아웃됐었던 블레이크 자윈 선수가 또 돌아오잖아요. 사실상의 영입과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아마리 쿠퍼, 시디레, 마이클 갤럽으로 이어지는 이 와이드 리시버 트리오는 거의 리그 정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만 놓고 봤을 땐 리그 최상급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세 명까지 다 봤을 때는 분명 정상급이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프레스캇이 건강했었던 이 첫 5경기에서의 이 득점을 보면 개막전인 이 램스전이었나요? 그 경기를 제외하고 나서 4경기에서 모두 30점 이상의 득점을 올렸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덱 프레스캇 선수가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를 수 있다? 그렇다고만 한다면 사실 이제 공격에서 다득점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 이상의 실점을 수비진이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 우승을 할 수도 있는 전력인데 지난 시즌처럼 이제 부상자가 많이 나오고 수비가 안 따라준다라고 하면 또 플레이오프를 못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팀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킬 플레이어와 건강한 프레스캇이 있다면 이제 공격진은 뭐 큰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오펜시브 라인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타이런 스미스 같은 선수들이 한 살 더 나이를 먹었고 조금씩 하향세가 찾아오고 또 부상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댈러스가 이제 근년에 어떤 공격에서는 이제 확실한 오펜시브 라인이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쇄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걸 또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보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시즌 정도는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난 시즌 제 이즈만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올 시즌은 뭐 정말 이 슈퍼볼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전력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플레이오프를 못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올 시즌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드래프트 픽 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댈러스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카우보이스가 이번 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스탠포드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시미 페오코라는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의 뭐 어떤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된다기보다 이제 우리나라와의 좀 재밌는 인연 때문에 좀 뭐 커뮤니티나 이런 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진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몬교라는 이제 이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타주를 기반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릴 성도 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로 이 선교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길 가다가 모나미룩 입고 여기 왼쪽에 이제 명찰 달고 있는 그 금발의 친구들 보면 대부분 이 몰몬교 친구들인데 그 종교의 선교사로 한국에 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 뭐 종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이 몰몬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선교 활동을 이제 미국 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뭐 나름의 이제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오코도 그 룰을 따라서 2년 정도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우연히도 이제 우리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2016년 5월에 와서 2018년 4월까지 약 2년간 한국에 머물렀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교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예비 신부와 또 해외 여행을 한국으로 오기도 했고, 뭐 이제 페오코의 지금 SNS를 가보면 또 한국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상당히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감인데요. 네. 뭐 미국에서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중국집 프랜차이즈를 보고 뭐 또 한국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그 홍콩 반점이죠. 네, 뭐 그런 게시물도 제가 봤었는데 뭐 여러모로 좀 한국에 대한 애정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예, 뭐 어쨌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선수인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은 사실 이제 풋볼과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미국에 돌아가서 풋볼에 매진을 했고 결국 드래프트까지 됐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스탠포드 시절 기록을 보면 누적 기록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새 시즌에 16경기, 1146 리시빙 야드, 9개 터치다운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데 네. 이제 20시즌만 놓고 보면 6경기 출전에 574 리시빙 야드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경기당 거의 95야드 정도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면 꽤 좋은 기록이고 지난 시즌 이제 팩12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렇게 좀 보여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카우보이스도 5라운드에 이 선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워낙 리시버진이 빠방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발로 뛸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지만 뭐 어쨌든 백업으로 이제 이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조금 이제 더 경기력적인 이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선수가 지금 193cm에 100kg의 이제 훌륭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댈러스가 좀 레드존 상황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좀 쓰기에 나름 좋은 자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카우보이스가 이번 5라운드에서 뽑았던 와이드 리시버 시미 페오코 선수까지 이 카우보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살펴볼 팀은 나란히 6승 10패를 기록했었던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가 3년 차를 맞게 됩니다. 뭐 매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데니얼 존스 선수긴 하지만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 데니얼 존스의 진정한 시험 무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존스는 지금 3년째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제 일단 지난 시즌에 변명거리들이 좀 많았어요. 소포모 시즌이었고 거기다가 감독 및 이제 코칭 스텝이 다 바뀌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시즌 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뀐 스킴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거리가 일단 존재했고 거기다가 본인도 부상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이언츠 공격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러닝백 세컨 바클리 선수가 또 2경기밖에 뛰지 못하면서 사실상 좀 많이 힘든 한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을 1승 7패로 출발을 했던 자이언츠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니얼 존스에 대한 어떤 실망하는 여론들도 이제 많았는데 자이언츠가 사실 시즌 후반부에는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4연승을 하는 등 굉장히 기세가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데니얼 존스가 3년차 시즌을 맞겠습니다. 네. 근데 올 시즌은 변명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코칭 스태프가 똑같고 지난 시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제 공격 스킴이 이어질 것이고 거기다가 올 시즌 스킬 플레이어진의 폭풍 영입이 있었어요. 지금 케니 걸라데이 선수 데리고 왔고 타이탄드 카일 루돌프도 FA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어쨌든 달리기만 굉장히 빠른 와이드 리시버 존 로스 선수도 데리고 왔고요. 거기다 이제 1라운드에서 이제 픽다운을 하면서 전체 20번으로 캐디리어스 토니까지 뽑았던 이 뉴욕 자이언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시즌의 이 주역이었던 데리우스 슬레이튼, 스털링 셰퍼드, 에반 잉그램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세이컨 바클리 선수가 얼마나 건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하게 시즌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스킬 플레이어즈는 괜찮은 자이언츠거든요. 뭐 이제 한 명씩 좀 저도 부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면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데뷔 시즌에 2000야드가 넘는 스크리미지 야드 2년 차에도 3경기를 결정하긴 했지만 1500야드 가까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는 뭐 2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일단 5년차 옵션을 실행을 하면서 뭐 일단 신뢰를 보냈습니다. 워낙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클리가 그 신뢰에 좀 보답을 할 차례고 이 케니 골라데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지금 4년에 7,200만 달러, 그러니까 연평균 1,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또 부상 이슈가 좀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약팀 디트로이트에서 뛰면서도 2번이나 1000야드 이상 시즌을 만들어냈고 이 선수가 이제 193cm의 키에 또 스피드가 꽤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 코너백들과의 미스매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기는 한데 이 선수 자체의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 좀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스킬 플레이어진이 굉장히 좀 화려해진 뉴욕 자이언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니얼 존스 선수가 가진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포켓 프레젠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는 뭐 오랜 시간 풋볼을 봐오진 않았지만 보다 보니까 이거는 향상이 되는 능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데니얼 존스 앞에 있는 오라인이 얼마나 긴 시간을 포켓을 형성을 해줄 수 있느냐,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제 지난 시즌 초반에 큼지막한 이제 똥들을 많이 쌌던 앤드류 토마스가 시즌 후반이 갈수록 이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오른쪽을 담당했었던 케빈 자이틀러 그리고 캐머런 플레밍에서 잭 풀튼 그리고 이제 맷 페어트로 이제 오른쪽 라인이 교체가 됐는데 지난 시즌 이제 이 휴스턴에서 뛰면서 11개 득을 허용했었던 잭 풀튼이었고 그리고 맷 페어트 선수도 지난 시즌 루키였고 뭐 주전으로 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이제 주전으로 뛰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선발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라인이 지난 시즌보다 나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려해진 스킬 플레이어진에 비해서 오라인은 좀 걱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오라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던 자이언츠였고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오라인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데니얼 존스 선수에게 분명 쉽지 않은 한 시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이제는 데니얼 존스에게 변명의 여지는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년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올 시즌 완전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서 이제 캐드레스 토니 선수를 뽑을 때 이 드래프트 픽을 트레이드 다운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뽑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카고 베어스와의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내년 1라운드 픽을 받기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데니얼 존스 선수가 올해 완전히 향상된 모습 혹은 정말 이 뛰어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 이 시카고에서 받아오는 1라운드 픽으로 데니얼 존스 선수의 장기적인 대체자를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루비스키가 사실 4년 동안 딱히 좀 보여준 것들이 이제 많이 없으면서 그리고 5년차 옵션 실행이 안 됐고 FA로 나왔지만 결국 냉정한 평가를 받은 끝에 이제 백업으로 버팔로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니얼 존스도 뭐 지금 뭐 트루비스키와 바로 뭐 이렇게 연관을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이번 시즌에 좀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길로 좀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존스가 좀 이번 시즌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 보면 일단 3년 3,9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코너백 어도리 잭슨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노스 태클 데니 쉘튼을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을 좀 긁어 모은 이 뉴욕 자이언츠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좀 주목해서 볼 픽이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뽑았던 이제 엣지 러셔 아지즈 오줄라리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부상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픽은 스틸 픽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2라운드도 원래 42번을 가지고 있었는데 50번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줄라리를 그대로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제 SEC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색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기록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뭐 1라운드 20번 정도 전후에서 뽑힐 만한 재능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 선수의 이제 부상 리포트가 나오면서 결국 평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팀들이 이 선수를 뽑기를 좀 주저를 했었고 그러는 사이 이제 50번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가 50번에서 잘 잡았는데 이 선수가 지금 고등학교 때 십자인대 파열 부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신입생 시절에는 레드 셔츠만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최근 2시즌은 많은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상 이슈에서 벗어나는가 했는데 드래프트 한 달여 전에 있었던 이 메디컬 체크, 그러니까 신인 전체적으로 받는 뭐 일종의 메디컬 컴바인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서 좀 무릎 쪽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팀들이 이 선수를 뽑기를 주저를 했던 거죠. 근데 뭐 자이언츠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정도로 드래프트 픽이 내려왔을 때 이 선수가 진짜 괜찮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선수의 건강 문제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쭉 보다 보니까 NFC 동부는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누구에게도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가 한 단계 스텝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자이언츠도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자이언츠의 이번 오프시즌 행보 전체에서 조금 비판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면 사실 지난 시즌에 자이언츠가 고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주요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 드래프트와 FA 시장에서 영입했던 주요 선수들이 대다수가 좀 부상 이슈를 그대로 안고 있는 선수들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코너백 어도리 잭슨도 지난 시즌에 4분의 3 정도를 결장을 했거든요. 4분의 1밖에 시즌을 소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케니 골라데이도 그렇죠. 부상 이슈가 있고요. 지난 시즌에 디트로이트에서 5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 뽑은 그 오줄라리도 이제 메디컬 리포트가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자이언츠가 지난 시즌에 어떤 부상 때문에 고생했던 걸 좀 까먹었나 싶을 정도로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를 많이 뽑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 시즌 자이언츠의 성패는 바로 이 부상 관리에 좀 달려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왔고 또 드래프트에서 뽑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가 또 되풀이 된다? 그러면서 성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데이브 게틀맨 단장의 자리도 이제 조금씩 핫시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팬들도 같은 이유로 또다시 못하는 거는 이제 참기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이언츠 구단 수뇌부들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욕 자이언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 남은 팀 워싱턴 풋볼팀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좀 팀 이름을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그런 거를 하라고 오프 시즌이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뭐 당장은 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언제쯤 이 워싱턴 풋볼 팀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이 두 번째 시즌을 맡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시즌을 맡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단장이었던 마티 허니가 구단 내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마틴 메이휴라는 사람이 단장을 맡게 됐는데요. 코칭 스텝진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선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중반에 이 멘탈 문제 때문에 구단에서 방출을 했었던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주전이 됐었던 이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었지만 결국 이제 올 시즌 앞두고 방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을 좀 알아보는 듯 했었던 알렉스 스미스가 결국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알렉스 스미스가 이제 대학 시절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어반 마이어 감독이 부임한 잭슨빌에도 좀 찾아가서 뭐 계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은퇴를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는데 뭐 이제 알렉스 스미스의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2005년 드래프트, 그러니까 에런 로저스가 있던 그 드래프트의 그렇죠. 전체 1번 픽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입단을 했었던 선수였어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킨자스시티, 워싱턴 이 세 팀에서 총 16년 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했는데 누적 기록을 보니까 좀 아쉬운 숫자들이 좀 있어요. 참 아홉수도 지독한 아홉수에 걸렸습니다. 167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99승 67패 1무입니다. 그러니까 1승만 더 했으면 100승 채울 수 있었는데 그리고 35,650 패싱 야드를 던졌고 패싱 터치다운이 또 199개예요. 아 뭔가 좀 짜네요. 그러니까 1승만 더 거뒀더라면
터치다운 하나만 더 던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조금 이제 스미스에겐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 커리어 또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번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한 번은 부상 때문에 뛰질 못했어요. 그게 네. 지난 시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콜린 캐퍼닉에게 밀리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아예 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빼면 이제 5번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결국 슈퍼볼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것이 좀 제일 아쉬워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갔던 것은 2012 시즌의 나이너스에서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갔는데 일라이 매닝에게 지면서 슈퍼볼 무대에 밟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2012 시즌이 이 알렉스 스미스에게는 좀 두고두고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뭐 여러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다리를 절단을 할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필드 위로 돌아와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은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은퇴를 결정했다는 것, 저는 그 결정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 스미스가 어떤 수치적인 기록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래도 이 NFL 히스토리에 어떤 자신의 스토리만큼은 좀 깊게 각인을 시켜놨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이어나가기를 응원을 하겠고요. 다시 이제 풋볼팀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일단 지난 시즌 이제 카일 앨런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잖아요. 카일 앨런 선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정말 신데렐라 같이 활약을 펼쳤던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하이니키가 선발로 가다가 카일 앨런이 이제 부상에서 완벽하게 복귀를 하고 나면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웬걸 피츠매직을 영입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이기는 한데 어쨌든 라이언 피츠패트릭을 영입을 했고, 예. 피츠매직이 벌써 9번째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커피 쿠폰 같은 거 하면은 10번째 뭔가를 주잖아요. 지금 일단 9장까지 찍었다. 과연 이제 10번째 도장을 찍어서 뭔가를 받아갈 수 있을지. 그때는 슈퍼볼 우승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뭐 어쨌든 이제 피츠 매직을 데려온 이 워싱턴 풋볼 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10,000나 주고 데리고 왔고, 뭐 단년 계약인 만큼 피츠 매직이 주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건 아니라 그래요. 지금 테일러 하이니키와 함께 이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앨런은 발목 부상에서 회복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경쟁에서 좀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카일 앨런 선수와 함께 드웨인 해스킨스를 주전 경쟁을 시키지 않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를 주전 쿼터백으로 낙점했던 것에 대한 론 리베라 감독의 후회가 있다 그래요. 그 잘못된 결정이 이번 시즌 들어와서 이 피츠 매직과 테일러 하이니키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1주차 주전으로 나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 워싱턴과 론 리베라 감독이 아직은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거나 데려올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피츠패트릭과 하이니키로 한 시즌을 치러보고, 뭐 체이스 형이 조금 더 무르익은 뭐 내년 혹은 그 이후에 좀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제대로 데려와서 한번 대권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플랜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워낙에 이제 좀 변화무쌍한 사람이고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행보를 봤을 땐 류정인 PD의 생각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또 묘안을 갖고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풋볼 팀이 와이드 리시버 커티스 세뮤얼 선수를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워싱턴의 이번 오프 시즌 뉴스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이제 세뮤얼 영입이었는데 3년에 $3,450만 달러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사실 론 리베라 감독이 지난 시즌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도 좀 데려오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팬서스 시절에 어떤 자신의 제자이기도 했고, 지난 시즌에 이제 워낙 워싱턴이 공격에서 좀 답답했기 때문에
좀 세미얼을 빨리 데려오고 싶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이제 이번 오픈 시즌에 이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커티스 세미얼을 데리고 오면서 테리 맥로린과 함께 이제 또 짝을 지어줬는데 테리 맥로린 선수와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같이 다녔던 커티스 세미얼이기 때문에 이 제 공장이 있잖아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서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오델 베컴 주니어 그리고 이제 자비스 랜드리처럼 또 그런 좋은 호흡을 이 워싱턴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인터뷰에서 서로 함께 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주 하고 있고 특히 세미얼 같은 경우는 이제 FA 때 이제 어떤 자신의 행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워싱턴에 맥러린이 있다는 것이 이제 워싱턴과 사인을 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좋은 친구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제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동료와 이제 뛴다면 이제 서로 좀 시너지가 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라인에서는 이제 태클 찰스 레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베어스의 레프트 태클 역할을 이제 오랫동안 해줬던 선수인데 1년 500만 달러 생각보다 이제 저렴한 간격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노 같은 경우는 뭐 S급 뭐 레프트 태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최근 5년 동안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할 만큼 이제 내구성이 이제 뛰어난 선수예요. 그래서 사실 워싱턴이 2라운드에 지금 오펜시브 라인에 세뮤얼 코스미라는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좀 리그에 적응할 때까지 이 찰스 레노가 좀 브릿지 혹은 또 멘토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수비에서는 지난 시즌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에 빛나는 체이스 영 선수가 이끄는 1라운더들로 포진된 D라인에 이어서 이제 라인베커 쪽에도 1라운드 선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았던 라인베커 제이민 데이비스 선수가 이제 이 또 하나 1라운더로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점을 더욱더 강화한 이 워싱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난 시즌 이제 워싱턴의 수비 성적을 보면 최소 실점 4위, 최소 야드 허용 2위, 최소 패싱 야드 허용 2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싱 디펜스에서는 이제 10위에 랭크가 됐었던 워싱턴이기 때문에 이 제이민 데이비스 선수의 지명이 이 런 디펜스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수비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언 캐리건이 워싱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줬고 이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제 워낙 좋은 선수들이 이제 같은 포지션에 많기 때문에 이 캐리건의 공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 사실 로날드 다비가 팀을 떠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체자로 벵갈스에서 뛰던 윌리엄 잭슨을 영입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16년 1라운드 픽 출신의 선수인데 뭐 이 선수 역시 이제 뭐 S급 코너백이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선수가 뭐 턴오버를 많이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견실하게 팀의 주전 넘버 2 코너백 정도를 맡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윌리엄 잭슨이 신시내티의 어떤 빈약한 수비에서 뛰었기 때문에 좀 빛을 발하지 못했던 면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은 워낙 앞선이 좋기 때문에 이 윌리엄 잭슨이 이제 좋은 우산을 쓰고 이제 세컨더리에서 좀 좋은 좀 눈에 띄는 활약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서 이 최소 패싱 야드 허용 2위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사실 세컨더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D라인이 워낙에 상대의 이 쿼터백을 잘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로날드 다비 물론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다비의 공백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제 수비에서는 별로 걱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격에서 일단 지난 시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올 시즌도 지구 내에서 플레이오프에 가장 가까운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글스는 조금 팀을 재정비하는 시즌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이언츠도 좀 보강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부상 이슈가 계속 있고 공격이 댈러스보다 좋냐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수비가 워싱턴보다 좋냐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NFC 이스트 내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지구 우승 후보로 배제를 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공격이 강한 댈러스와
수비가 강한 워싱턴의 좀 양강 구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그러면 누가 더 약점이 적느냐 이랬을 때는 조금 워싱턴이 적어 보이는 그렇죠.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현 시점에서는 워싱턴이 조금 더 NFC 이스트 이제 우승을 차지하기에 가장 가까운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NFC 동부지구의 네 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은 달러스 카우보이스가 어느 쪽으로 포텐이 터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워싱턴의 공격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뭐 NFC 이스트 팀들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좀 다른 지구에게도 많은 승리를 좀 거둬봤으면 좋겠다. 네.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구잖아요. 그럼요. 또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고 그래서 또 올해는 좀 다른 지구 팀들과 좀 대등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NFC 이스트 네 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는 AFC 북부 지구 네 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